이번 주 알아야 할 세 가지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첫째, 러시아산 원유 물량을 대체할 만한 나라가 바로 나오기는 어렵다. 둘째, 이 때문에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이 될 것이다. 셋째, 미국만 놓고 보면 앞으로 8에서 9%대 물가 폭등이 우려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국제유가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소식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미국은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기로 했고 영국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고유가는 휘발유 값을 올려서 각종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고 영국이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유럽연합은 연말까지 천연가 수입량의 3분의 2를 줄인다고는 했는데 원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언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산 물량이 계속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이를 대체해서 공급해줄 나라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러시아는 전 세계에 하루 400에서 500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해왔습니다. 그럼 이 정도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첫 손에 꼽히는 게 바로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는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빠른 시일 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이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의 증산 요청을 사우디가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건데요. 예멘 후티 반군 문제와 관련해 사우디는 미국, 특히 바이든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갖고 있고요. 특히 언론인 자말 카슈쿠지 암살 사건 이후 사우디와 미국은 관계가 매우 껄끄럽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그게 더 심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는 증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우디는 자기 입장에서 최대한 자기들이 얻어낼 것을 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도 대체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나라로 꼽히기는 하는데 중요한 게 원유 생산을 위한 이란 핵합의, 즉 이란 핵합의가 돼야 원유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데 핵합의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란에서 나올 수 있다는 물량,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물량이 언제 나올지 이것이 지금 미지수입니다. 또 베네수엘라는 트럼프 정부 때부터 미국의 석유 사업 제재를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바로 증산을 한다고 해도 증산이 말처럼 쉽게 이루어질지 한동안 투자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증산이 바로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떠냐? 미국이 이제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룬 나라죠. 근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때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그러면서 미국의 중소업체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업체들도 타격을 좀 입었었죠.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방향을 잡으면서 석유업체들, 즉 화석연료 업체들이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를 많이 못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증산하라 이렇게 하니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최소 몇 개월은 $100 이상의 유가가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유가가 높으면 중요한 것은 휘발유 가격이 따라 오른다는 점인데요. 유가 상승분만큼 정확히 오르지는 않지만 방향성이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휘발유도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휘발유 값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떨어질 때는 더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한동안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전년 대비 7.9% 폭등했는데 여기에 상당 부분이 휘발유가 기여했습니다. 휘발유만 따져놓고 보면 전년 대비 38%나 폭등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따져볼 게 38% 폭등한 이 금액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그것이 반영되기 직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에 터졌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 조사가 대부분 2월 24일 전에 끝났다는 겁니다. 일부가 반영되긴 했는데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즉 그 얘기는 무엇이냐? 3월과 4월에 휘발유 값이 더 오를 수 있고 물가지수에 더 많이 반영이 되면 결과적으로 CPI가 7% 이상, 즉 7%대 이상, 8에서 9%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 같은 얘기는 월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신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 건들락은 10%의 물가 상승률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물가가 오르면 증시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점인데요. 고유가가 계속되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서 개인들의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은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게 됩니다. 경기 침체로도 갈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 같은 점을 우려해 팔자 쪽에 더 베팅을 하게 됩니다. 높은 인플레는 또 연준으로 하여금 더 많은 금리 인상, 즉 긴축을 압박한다는 점에서 증시에 추가적인 부담 요소가 되는데요. 불확실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